이거를 이제 해서 진단이나 이렇게 뭐 암 같은 거나 이런 걸 아니면 이 장비는 이제 MRI 장비고요. 다른 장비와 달리 아까 이제 뭐 얘기도 하셨는데 여기 이제 이 실드 쳐 있는 것도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점점점점 보이는 게 자장을 이제 차단하려고 이제 필드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걸, 왜냐하면 넘어오게 되면 만약에 자성을 띄게 되면 여기에 뭐 세부치가 가다든지 이런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런 필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도 지금 밖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뭐 핸드폰을 이제 저기 그 뭐 들고 들어간다 이러면 핸드폰이 갖다 붙는 거가 물론이와 저기 자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액정이 일단 다 망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부품도 다 망가져서 핸드폰 자체가 수명이 이렇게 사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일단 들어가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밖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 장비는 이제 MRI 장비라고 했는데, 이제 병원 가시면 보통 뭐 유심히 1.5T 뭐 이렇게 된 거 있고 3T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아니면 모르면 의사 선생님한테 1.5T예요, 이게 3T예요 한번 여쭤보시면 그게 뭐냐면 자장의 세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장의 세기가 뭐 어떻게 나오는지 복잡하게 뭐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자장의 세기가 크면 영상의 이렇게 퀄리티가 더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T라고 하면 이거 좀 좋은 장비구나, 1.5T면 좀 싼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 가서 그거 물어보면 선생님이 싫어하겠죠.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런데 물론 엄청 좋은 병원이라면 자랑을 하시겠죠. 학생이 뭔가를 좀 아는군. 그래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3T 장비 있고 1.5T 있는데 저희는 이제 3T 장비로 보유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세븐티 장비도 있긴 한데, 주로 이제 세븐티 장비는 국내에도 한 2군데 정도 이제 셋업이 돼 있고, 그건 이제 보통 연구용으로 돼 있고요.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병원에서 쓰는 이제 3T 장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영상들을 얻어보면 앞에 이제 그 CT 영상이 해부학적 해상도가 좋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그레이 매터, 화이트 매터 이런 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코도 이렇게 잘 보이고, 그 다음에 이런 빈 공간 CSF로 채워진 공간도 잘 보이고, 이제 CTG와는 달리 해부학적 영상의 퀄리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서 진단이나 이렇게 뭐 암 같은 거나 이런 걸 아니면 그 스트로크 생긴 거나 뭐 그러니까 혈관이 터졌다거나 아니면 뇌졸중 뭐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요 하얀 거는 이제 혈관 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뷰로 볼 수도 있습니다. CT나 NGO는 누워있는 상태가 그대로 되기 때문에 베드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이제 영상을 얻게 되는데요. MR은 그럴 필요 없이 베드도 움직일 필요 없고, 사람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그냥 뷰를 이렇게 다르게 해서 이제 뭐 여러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해서 프로토콜을 달리해서 영상의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뭐 타임 레졸루션, 시간적 해상도를 높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 프로토콜, 다른 프로토콜이랑 달리 여기 이제 우리 자랑하는 거가 되겠는데, 이런 다양한 시퀀스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찍는 T1, T2, 뭐 포지트론, 뭐 저기 프로톤 덴시티가 있고 3D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뭐 복잡하게 설명하니까 복잡하고 이런데 게임으로 치면 자유도가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루틴하게 이렇게 가서 뭐 대장 깨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이쪽으로 갔어도 뭐 다른 걸 해볼 수 있고 저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앞에 두 장비랑 달리 조금 그 자유도가 좀 높은 장비가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뭐 단순히 해부학적 영상을 얻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뇌기능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뇌 어디가 이제 활성화되는지, 뭐 예를 들면 뭐 여자친구를 생각했을 때 뇌의 어디가 활성화되는지, 뇌가 전체가 활성화되는지, 아니면 뇌의 뭐 앞쪽, 주로 프론탈 쪽 뭐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뭐 시각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는 여기 옥시피탈 쪽이라든지 이런 자극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뭘 쓰냐 하면 뭐
뭐 이런 시각적인 걸 봤을 때 내가 어떤 루틴으로 해서 어디가 이제 뭐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지 이런 걸 본다든지 실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런 쪽도 연구할 수 있지만 이제 뭐 간질 쪽으로 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간질 같은 경우도 브레인의 뭐 어디 특정 부분이 활성화되는 건데 이게 뭐 과도하게 활성화돼서 뭐 발작을 일으키든지 뭐 이런 걸 하는데요. 이런 걸 이제 뇌활성화나 이런 거 MR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진단에도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R은 물론 이제 단점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CT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빨리 이렇게 수분 내에 얻을 수 있는데 얘는 그런 거를 이제 자세하게 얻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가시면 MR을 체험하시면 이제 젊은 나이에 체험을 하셨으면 아마 집에서 되게 부유하신 분인 것 같은데 건강검진으로 해서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거 받았으면 알겠지만 뭐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하는데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있고 그거 하나가 자세하게 얻기 위해서 좀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하나만 찍는 게 아니라 아까 설명드린 프로토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찍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특성도 보고 저런 특성도 보고 하면서 아까 선생님처럼 뭐 얘가 스트로크 있는지 할 때는 이런 영상, 그 다음에 암이 있는지 하면 또 뭐 이런 영상. 그래서 이런 많이 찍으면 많이 찍는다. 그럼 내가 많이 들어가서 있는데 한 20분 있다 나온다. 그러면 정말 싼 MR을 찍는 거구나. 싼 거를 해서 찍는 거구나. 근데 뭐 한 시간 반을 찍는다. 이러면 내가 어디 아픈가? 아니면 정말 정밀하게 나를 봐주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R도 선생님이 아까 설명한 대로 CT처럼 전신으로 다 찍을 수 있습니다. CT랑 MR, 저기 NGO랑 뭐 이렇게 했을 때 MR이랑 좀 다른 점은 CT는 엑스레이를 쏴서 이렇게 투과되고 나는 거를 나오고 나서 엑스레이가 어느 정도 흡수되는 양을 보고 그걸 영상화 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MR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수분을 가지고 얘를 자장을 이제 막 흔들어 가지고요. 얘를 지금부터 MRI의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상단의 카드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몸 안에 있는 수분은 물입니다. 물은 H2O라고 하죠. MRI는 그 중에 수소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듭니다. 자기장이 없을 때는 수소가 자유롭게 있지만 자기장을 넣으면 N극과 S극의 방향으로 수소가 한 방향으로 줄을 섭니다. 이때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면 수소의 방향이 바뀌겠죠? 그때 공명주파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 공명주파수를 영상화시킨 게 MRI입니다. SNR이 그러니까 신호대 잡음, 그러니까 신호가 나오는 게 소스가 되게 작습니다. 왜냐하면 엑스레이는 이게 되게 강한 에너지로 이렇게 쏴주는 건데 몸 안에 있는 수분을 이용하다 보니까 얘가 힘이 좀 약해요. 그래서 약하면 어떻게 하냐 하면 되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측정하면 됩니다. 멀리서 측정하니까 힘드니까 되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얘가 1mm, 2mm 뭐 이렇게 시그널이 변하는 걸 이렇게 보면 좋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아까 전신 찍는다고 했을 때 이제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코일이라는 게 그래서 존재합니다. 이제 가까이에서 찍으려고. 그래서 이 코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코일도 상당히 비쌉니다. 얘는 하여튼 천 단위 아닐까 싶은데, 하여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인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설명드리면 이제 머리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찍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원에서 이런 거를 하고 찍는다 이러면 이 머리를 찍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얘는 이제 플렉서블한 형태로 돼서 이거 유연하죠. 얘는 이제 이게 딱 고정인데 이거는 이제 배에 이제 이렇게 올리거나 아니면 몸통에 이렇게 올리거나 아니면 다리에 이렇게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이런 게 굴곡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선인님 몸매랑 저 몸매가 이제 제가 좀 뚱뚱하니까 배가 이제 좀 나왔으니까 이렇게 다르니까 얘가 이제 굴곡이 이렇게 다르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플럭서블한 거고요. 그래서 얘를 딱 붙여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거를 써서 이제 미약한 신호를 하여튼 잘 얻어내서 이렇게 이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시그널을 얻어내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자세히 얻게 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걸린다. 일단 그런 게 있습니다. 저기는 안에 내부에 실제 코일이 감겨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 좋은 지적입니다. 여기 안에 이거 많이 설명하는 건데
옛날에 초등학교는 다 나오신 거잖아요. 네. 이게 MR 형태는 뭘 이용하냐 하면 그 옛날에 그 이렇게 자석 안에 해서 자석이 아니고 여기 못 안에 아니 이거 코일 감아서. 코일 감잖아요. 네. 코일 감고 전류 흘리면 이게 나침판들 되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전류 흘려서 자장을 만들고요. 그래서 아까 자장 마그네틱 필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거 만들고 반대로 이제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 전류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 시그널을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안에 코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코일이 있고요. 코일이 원래 스테이블한 상태로 있는데 내가 목둥아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필드들이 이렇게 미세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필드 변하는 걸 보고 영상화 시키면 이제 이런 영상이 되고요. 이걸 이제 노벨상 이제 받으셨는데 대단하신 분이죠. 하여튼 뭐 그 시그널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잘 풀어가지고 이걸 이제 영상화를 이렇게 시키면 이게 그 필드 변하는 거 같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게 헤드레스트라고 하네요. 예, 헤드 코일, 예. 헤드 코일도 안에 지금 코일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코드 들어 있습니다. 요 안에 이제 다 이제 이건 회사의 기술인데요. 이제 옛날에는 되게 투박하게 여기도 이렇게 이건 이렇게 뻥뻥뻥 뚫려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되게 좁았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그게 만들기 쉽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렇게 균일하게 만들면 여기 이제 필드 자체가 되게 호모지니어티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필드가 균질하게 유지되는데 그러면 균질하게 하려면 여기 모양도 균일하면 제일 잘 만들어지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으면 답답하거든요. 폐쇄공포증 이렇게 해서 뻥 뚫려 있어야 이게 기분이 좋거든요. 내가 좀 안정감이 있고 아니면 왜냐면 이게 저 안에 통 들어가면 폐쇄공포증 있는 분들은 나오고 싶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미징을 해보면 막 소리 계속 빵빵빵 아마 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건강검진 받으신 분들은 이게 뭔 소리인가 싶은데 그게 이제 자장 필드 변하는 소리인데 그래서 이게 되게 폐쇄공포증이 있어서 이렇게 뚫어놓고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회사마다 이제 이런 그게 노하우가 다 있습니다. 카페터를 뒤로 빼면은 이게 감기는 이렇게 감기면서 하는데 아까 전에 나 그래갖고 이게 그래서 스탠스 같은 거예요? 네? 스탠스 같은 건가요? 스탠트. 네. 진짜요? 이게 지금 돼지 뇌 혈관인데요. 이게 이 안에 지금 카테터를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이 혈관이 뻗어있는데 여기 지금 혈전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힌 상태예요. 이게 지금 안 보이죠? 그런 식으로 보여야 되는데 지금 막힌 상태고 이 가이드 와이어를 예전에는 의사가 손으로 이렇게 밀어 올렸는데 지금 저 로봇팔을 이용해가지고 조이스틱을 이용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리고 여기 막힌 부분에 스탠드를 삽입한 다음에 이 스탠드 자체가 이렇게 그물망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물망 사이를 통해 가지고 에너리즘이 지금 안 보이는데 보통 에너리즘이 동그랗게 생겼는데 그 그물망을 통해서 홀링 하는 실수로 지금 그 로봇 기기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재현하는 그런 지금 전임상 시험이라고 지금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엑스레이 뭐라고 해야 되죠? 명칭을? 엔지오그래피 저기 장비가 저기 적혀 있는데요. 네네. 네, 저희끼리는 그 AX, 엔지오 엑스레이를 줄여가지고 AX라고 그러거든요. 실시간으로 엑스레이를 보면서 그렇죠. 실험을 할 수 있게. 저 여기에 지금 대체 이제 해부학적인 스컬 그러니까 두개골이 안 보이는데 혈관을 이렇게 따는 기법이 있어요. 기법을 이렇게 놔둔 다음에 이렇게 엑스레이를 슛하면은 다른 것들이 안 보이고 여기 움직이는 것만 이렇게 보여가지고 실험 내용이죠. 이런 거는 엔지오 장비마다 다 있긴 한데 그래서 저희는 지멘사 장비를 쓰는 거고 실수로 직접 실제 임상에 계시는 네네. 그 순장할 때 네. 신경외과나 이런 데 의사선생님들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앞에 있는 망 같은 것도 자기장을 막기 위해서 막아주는 설치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예, 이거 한 3kg 정도 되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뜀박질 하시면 살 빠지는 거예요. 모래주머니. 네, 그런 거랑 똑같아요.